제가 좀 M&A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M&A를 하면서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많거든요. 근데 처음으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점은 뭐냐면 M&A는 일단은 사람이 하는 거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. 그러니까 M&A는 회사 대 회사끼리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CEO들 간에 깊은 인간적 신뢰라든지 인간적 교감이 있어야만 그 M&A가 성공을 할 수 있거든요.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려 볼게요. 이제 일본의 소프트뱅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손정희 씨라고 잘 알잖아요. 미국의 제일 큰 컴퓨터 잡지 회사를 M&A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손정희가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투자해서 그 당시에 비난이 많았어요. 일본에서 온 버블남이다 이런 식으로 많았는데 그 CEO하고 교감이 잘 되면서 그 손정희가 주문했었던 건 어떤 부분이냐면 미국의 제일 큰 컴퓨터 잡지 회사면 그 IT 회사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걸 인수합병을 하면서 손정희가 노렸던 건 뭐냐면 그 많은 IT 회사 중에 옥석을 가려내서 소프트뱅크가 투자할 회사를 골라달라고 한 거예요. 그래서 그 사장 보고 컴퓨터 잡지 회사는 지금까지 똑같이 운영을 하면서 그거를 추천해달라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그 사람이 1년 동안 자기가 가진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쫙 골라갖고 추천한 회사가 야후였어요. 그 당시에. 그래서 손정희가 야후 얘기를 듣고 야후 CEO를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 당시에 돈을 300억을 우리나라 돈으로 투자하고 지분 49%를 가져오거든요. 야후를. 근데 10년 동안에 그게 3,000배 수익을 가져다 줘요. 그러면서 그 소프트뱅크가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을 했거든요. 근데 그 당시에 손정희가 그 컴퓨터 잡지 회사를 인수한 다음에 대부분 M&A를 하고 나서는 그 자금 담당 이사는 다 본사에서 파견을 해요. 근데 손정희는 그렇게 안 하고 똑같은 시스템을 유지하고 그 CEO한테도 얘기했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작은 담당 이사를 만약에 일본에서 우리가 파견을 하는 순간 전부 직원들이 아 우리 회사는 팔렸구나 예전하고 일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. 그렇게 돼갖고는 M&A를 통해서 얻으려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. 왜냐하면 회사 사원들이 주인의식이 사라지는 거니까. 회사 CEO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손정희가 주문했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여태까지 운영하는 걸 그대로 똑같이 운영을 해라. 그런 거였거든요. 그리고 이제 손정희 말고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그 여러분 워런 버핏 잘 아시잖아요. 예. 버크셔 허드웨이의 워런 버핏도 똑같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잘 되고 있는 회사를 M&A를 해서 그 회사를 CEO하고 모든 거 운영을 똑같이 맡겨줘요. 단 필요한 자금이 있을 때 그 버크셔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신용도는 더 올라가니까 회사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죠. 그래서 회사 가치를 더 올려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정책을 쓰거든요. 그러니까 M&A를 할 때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될 게 그 회사 CEO하고 얼마만큼 가치관이 공유가 되고 이거를 통해서 제대로 된 시너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. 사실은 M&A 스페셜리스트가 가장 그거 얘기하는 부분이 그거예요.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업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시장 점유율을 위해서 그걸 회사를 내가 M&A를 했을 때는 사실은 제대로 그 성과가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반드시 그 M&A는 사람과 사람의 결합이라는 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.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회사들이 M&A를 하고 제대로 된 성과를 못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 회사 사이에 컬처를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예전에 대표적으로 그 벤츠하고 미국의 이제 크라이슬러하고 해서 다이밀러 크라이슬러가 이제 합병을 했었잖아요. 근데 두 회사 문화가 전혀 달랐던 거예요. 왜냐하면 벤츠는 어떤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였었거든요. 그러니까 두 개 문화가 서로 다르니까 전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 회사가 서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문화적으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반드시 좀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.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생각해야 될 게 M&A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전에 이제 우리가 STX가 얘기가 나왔잖아요. 근데 사실은 한 업종으로 연관된 업종으로 M&A 하는 게 보편적으로는 보통은 좋아요.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본인들하고 전혀 사업이 다른 부분을 M&A를 했다가 예를 들면 웅진이 건설 부문을 인수했다가 쓰러지듯이. 근데 그 같은 분야 쪽으로 M&A를 하는 거가 보통은 좋은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게 예를 들면 지금 STX는 조선 쪽으로 정말 많이 M&A를 했거든요. 근데 경제가 안 좋아서 조선 업황이
어려워지니까 그냥 연쇄적으로 다 그냥 STX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 산업에 물론 연관된 쪽으로도 하는데 예를 들면 경기를 많이 타는 업종이라 그럴 때라든지 그럴 때는 너무 전혀 동떨어진 업종으로 가면은 안 되지만 약간의 사업 다각화는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. 또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예를 들면 지금 있는 업종이 경기에 대한 민감한 업종인지 아닌지 그런 거를 다 감안을 해서 이렇게 수직적으로 M&A를 해야 되는지 수평적으로 M&A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경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M&A는 잘만 하면 기업에 굉장히 득이 될 수 있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은데 어찌됐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첫 번째로는 사람과의 사람 결합이다. 두 번째는 컬처를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. 그 다음에 수직적인 M&A를 할 거냐 수평적인 M&A를 할 거냐는 이 기업에 가진 기업의 특성 그 다음에 자금력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다. 절대 쉽게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.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좀 알아두시고 실제 M&A를 성공한 케이스하고 실패한 케이스하고 다양한 사례를 분석을 하셔서 문제는 여러분이 지원하려는 회사가 과연 M&A를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야 될 상황인지 시도를 안 해야 될 상황인지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야 될 상황이라면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롯데 준비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롯데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금력이 좋기 때문에 M&A를 해야 될 타이밍은 맞고 여러 가지 M&A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성공한 경우도 많고 실패한 경우도 롯데 같은 경우는 많은데 그런 케이스를 잘 분석을 해서 이렇게 M&A를 앞으로 어떤 쪽으로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건가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하셔갖고 여러분 면접 때 그런 거를 잘 풀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M&A를 잘만 활용하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데 정말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걸 잘못 사용하면 회사에 엄청난 리스크를 가져다 준다는 거 그런 점을 분명히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